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약간 힘을 잃고 헤매고 있다가 후반부에 장이 좀 올라가면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전반부에는 좀 힘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장이. 그러다 이제 후반부 조금씩 들어 올리면서 플러스로 끝났어요. 어제 우리나라 2,500 깨졌고, 유럽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조금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장이 좋지는 않아요. 미국장 요번 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달러 인덱스가 차차 올라가고 있죠.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꽤나 밀고 올라왔어요. 좀 더 긴 차트로 볼까요? 달러 인덱스 보면 여기 기존에 있던 여기도 뚫었죠. 지금. 그래서 추세는 완전히 윗방향으로 전환 포인트를 잡은 것 같고요. 음, 요새 또 그 유가 150달러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가가 일정 부분 많이 올라와서 이제 강도를 좀 잃을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여기 밑으로 막 밀려 내려갈 때 달러 인덱스 또 한없이 밑으로 빠지면서 뭐 1200달러 우리나라 또 뭐 1200원 초반대가 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 때가 막 이때였던 것 같아요. 올 5월 정도. 결과적으로 항상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 중에서 강도가 세게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되면 전환 포인트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환율도 똑같아요. 요번에 또 동일한 패턴이었는데 일정 부분은 일단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1200원대 중반 후반에서 있을 때 매집할 타이밍이 그게 최적 타이밍이었고요. 향후에는 이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기는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수축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달러는 강세 쪽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최근 S&P 500 지수 보면 이게 지금 그 볼린저 밴드를 뚫고 이게 중앙선이 51선입니다. 뚫고 내려와서 이제 과매도 상태로 와 있긴 하거든요. MACD도 일정 부분 많이 내려왔고, 근데 MACD 자체는 지금 내려와서 요거 하단으로 내려왔지만 추세가 좀 더 약해지면 좀 더 깊이 빠지게 될 겁니다. 이 MACD 강도가 떨어지는 강도가. RSI도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이걸 보시면 이게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양의 구름을 만들고 있던 걸 다 뚫고 내려왔고 지금 전환선이나 기준선이 전부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음의 구름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 패턴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서 양의 구름대를 만들고 쭉 밀고 올라왔던 게 여기서 음의 구름대를 만들려고 하는 고시기에 여기 모든 선들은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다 모든 선이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이 음의 구름선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 강도가 강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흘러 내려가죠.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쭉 밀려 올라오면서 양의 구름대를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양의 구름대 밑으로 내려온 것을 넘어서 여기 음의 구름대를 지금 두텁게 강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머니플로우는 이 자금 흐름을 말하는데 이 자금 흐름 규모도 좀 빠지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ADX 방향성 얘기하는 건데 주가 추세 방향 말하는 건데 일단 이 검은색 선이 전환돼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양의 그러니까 그 세력을 올라가는 쪽으로 반등하는 쪽으로 강하게 만들려면 이 연두색이 윗단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두색이 밑단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반등 강도가 세다고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술적 지표를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단기간에 얘를 머리를 들고 쭉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과매도 구간에 와 있긴 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시 반등을 일정 부분 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쭉 밀고 올라가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고 5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 궤도가 지금 아랫방향으로 좀 꺾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추세선이. 요번 주에 또 뭐가 있냐면 요번 주에 이런 이슈가 있죠. 이게 중요한 이슈네. 이거요. 셧다운. 10월 1일자로 내년도 예산 확정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쌩 난리를 공화당 하원에 10명의 그 강세자들이 어, 목리를 부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셧다운 돼가지고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인가 뭐 한 달 정도 셧다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뭐 연방정부 공무원들 해고다고 이러면서 또 주식시장이 좀 한번 요동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가장 지금 지켜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현수 기자께서 9월 23일 날 올렸는데 각 주요 국가들의 패턴을 보면 유럽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거의 정점에 도달해서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인가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제 주요 통화국들이 더 이상 금리를 이제 안 올리고 정점에 다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뭐 끝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리액션들을 하고 연준의 그 점도표도 하나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끝난지 안 끝난지는 알 수는 없는데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쪽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메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도 이 완화 쪽으로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환율 얘기할 때 다시 드릴게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긴축을 하고 있긴 한데 완화를 하고 있긴 한데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고요. 세 지역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은 긴축 쪽이고 두 지역이 완화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노조들이 지금 파업 세차에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현장 추가가 돼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디 영화 그 작가협회 미국의 작가협회는 파업을 그만뒀다고 오늘 새벽에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이 자동차 파업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 물감 여기가 4년인가 5년마다 4년인가 5년인가 4년인 것 같은데 마다 파업 그 협상을 다시 해가지고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물가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반영해가지고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우리나라 주담대 7% 육박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10월 달께인가요? 그때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레고 사태 문제를 야기하면서 그때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자금 조달 때문에 예금 금리가 폭증했거든요. 그때 그 예금 만기가 돌아왔어요. 그거 주려면 예금 당겨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금리도 올려서 당겨 받아가지고 그걸 아마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우리나라 그 부동산 업계 파업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파업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 그 부도 사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형 건설사들은 뭐 계속 부도가 나고 있다고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고 대형 건설사도 지금 부도 리스크에 몰려 있다라고 해서 여기 뉴스 보도는 아니고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현대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언뜻 봤는데 기억이 지금 감감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부동산들이 그러니까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견디지 못하는 그 건설사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이게 정부에서는 막아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들고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금융사 한두 개는 분명히 쓰러지고 이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그 보시면 또 신탁사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금들을 이게 중국이 그 어디가 신탁사가 그 부동산 쪽에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못하고 지금 상환 유예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 10월달에 한번 터져서 그걸 겨우겨우 두드려 이렇게 막아놨는데 정부에서 이걸 계속 막기는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기시다 총리가 한번 엔화 값이 너무 폭락해서 엔화 통화가 가만히 둘 수 없고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한마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 빨간 거거든요. 아니 그 요거거든요. 이거 쭉 들렸던 거 이거. 그러면서 이게 들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나 정책 그러니까 금융 완화를 계속 유지할 거야.
이분이 한마디 하시면서 그 다음날 바로 반등했습니다. 아니, 네, 반등했어요. 환율이 반등해서 올라갔거든요. 예, 요게 빠진 요거네. 요게 빠진 거고, 요게 기대충리가해서 빠진 거고, 요게 엔화 총재에 말해서 이제 다시 들린 건데 오늘 다시 들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뭐 150엔 여기가 난리를 쳤던 때거든요. 150엔 올라가서 이게 이제 심리적 지선 저항선, 예, 심리적 저항선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거 뚫고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똑같이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엔화하고 원화 환율입니다. 요거 캔들 차트는 달러하고 엔화 환율이고. 그래서 엔화는 추세적으로 좀 더 약화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힐 것 같고 이거는 엔화하고 원화인데 이게 밑에 지금 뚫릴까 말까 여기 거의 뚫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가 기사 얘기하는 것 때문에 퉁 튀었었거든요. 이게 다시 밑으로 좀 밀려 내려왔어요. 이게 안 뚫릴 거라는 보장을 아직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거든요. 금리가 저렇게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될 시기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정부 정책 쳐다보고 있다가 금리를 좀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리고 있어서 지금은 뭐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기가 녹록지 않을 겁니다. 아마 실기를 한 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생각엔. 마지막으로 오늘은 요 얘기 정도만 하고 끝낼 건데요. 지금 그 R&D, 과학기술개발 관련된 R&D를 대폭 삭감한다고 정보통신부가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20-30%를 삭감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기사 보면 이제 돈 없어서 학생연구원 다 내보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고요. 9월 23일 날 누가 올리셨나? 임소영, 문예찬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나가줘야겠다는 통보받은 과학도들 의대 갈 걸 후회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그 정부 정책이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요새 뉴스를 보면 아주 개판입니다, 진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일단은 간단히 정리드리면 이번 주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 셧다운 문제가 생기면 한 번 더 세차게 밑으로 쭉 빠져줄 수 있는 상황이 열리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좀 좋지는 않겠죠. 이게 추세가 계속 붕괴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반등 강도가 쉽게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 셧다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조금 더 밑으로 밀려내갈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